안녕하세요. 지금부터 오늘의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지방소멸. 이 단어 이제는 뉴스에서 너무 자주 들어서 익숙하죠. 근데 익숙해진 만큼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하고 피부로 와닿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인구가 계속 줄어서 활기를 잃어가는 지역들. 이러자 정말 지도에서 도시 이름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나오잖아요. 바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아주 흥미로운 카드를 하나 꺼내들었습니다. 네, 바로 세컨드 홈 정책이라는 건데요. 과연 이 정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막아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오늘 저희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. 네, 정부가 꺼내든 묘책, 세컨드 홈 정책. 이게 정말 지방을 살리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아주 큰데요.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그런 건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죠. 네, 좋아요. 그럼 가장 기본부터 시작해보죠. 세컨드 홈 정책. 이게 정확히 뭔가요? 핵심 아이디어를 아주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. 그럼요. 진짜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. 원래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정부가 지정한 특정 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도 세금 계산할 때는 여전히 1주택자로 쳐주겠다. 그래서 세금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. 아하, 그러니까 집은 두 채가 되지만 세금 혜택은 1주택자일 때랑 똑같이 받는다 이 말씀이시군요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들이 줄어드는 건가요?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.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, 가지고 있는 동안 매년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, 그리고 나중에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까지. 와, 이건 뭐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전 과정에 걸쳐서 세금 부담을 확 줄여주겠다는 거니까 정말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할 수 있죠. 와, 들어보니까 혜택이 정말 상당한데요. 근데 이 정책 이번에 완전히 새로 생긴 건가요? 아니면 원래 있었는데 뭔가 달라진 부분이 있는 건가요? 오, 정확히 짚으셨어요. 사실 비슷한 제도가 있긴 했는데 이번에 정부가 그 혜택의 판을 확 키웠습니다. 우선 혜택을 주는 대상 지역이 기존 80곳에서 89곳으로 늘어났어요. 와, 새로 추가된 지역들 좀 보세요. 강릉, 속초, 경주, 통영. 우리가 휴가 때 가고 싶어하는 유명 관광지들이 대거 포함됐네요. 이건 좀 흥미로운데요? 그렇죠. 근데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.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값 기준인데요. 기존에는 공시가격 4억 원까지였는데 이걸 무려 9억 원까지로 2배 이상 올렸습니다. 이건 이제 좀 더 비싸고 살기 좋은 집들도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는 뜻이니까 정책의 매력이 훨씬 커졌다고 볼 수 있죠. 야, 대상 지역도 넓어지고 집값 상한선도 확 올라갔다니 이거 진짜 솔깃한데요? 그럼 실제로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? 네, 기사에 나온 A씨 사례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죠.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A씨가 인구 감소 지역에 공시가격 8억 5천만 원짜리 괜찮은 집을 한 채 더 산다고 가정해볼게요. 자, 이 표를 보시면 효과가 확 드러나는데요. 만약 이 정책이 없었다면 A씨는 2주택자라서 재산세랑 종부세 합쳐서 매년 1,200만 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합니다. 하지만 세컨드 홈 정책을 적용받으면 1주택자 취급을 받아서 총 세금이 527만 원으로 뚝 떨어져요. 특히 종부세가 거의 500만 원이나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? 그래서 결론적으로 A씨는 이 정책 하나만으로 매년 7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와, 1년에 700만 원이면 정말 엄청난 거잖아요. 이 정도면 진짜 강력한 인센티브라고 할 수밖에 없죠. 와, 개인한테는 정말 어마어마한 혜택이네요. 근데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아요.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이게 과연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전체를 살릴 수 있을까?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?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좀 신중한 편입니다. 우병탁 세무사 같은 경우는요, 은퇴를 앞두고 전원 생활을 생각하는 40대에서 60대, 딱 이 특정 세대한테는 매력적일 수 있다. 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이 단지 세금 혜택 하나만 보고 지방에 집을 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 거죠. 수요층이 너무 좁다는 지적이에요. 양지영 수석의 분석도 비슷한 맥락이에요.
결국 사람들이 찾는 곳은 경치가 좋거나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몇몇 인기 지역에만 몰릴 거라는 거죠. 그러면 정작 도움이 절실한 대부분의 비인기 지역에는 이 정책의 효과가 거의 미치지 못할 거라는 좀 냉정한 분석입니다. 네, 이은영 연구위원의 의견까지 종합해보면 전문가들 사이의 공통적인 분위기는 일종의 조심스러운 회의론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정책 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주말 농장이나 별장처럼 특정 수요가 있는 지역에 한정될 거고 전반적인 영향은 아주 제한적일 거라는 거죠. 결국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. 세금 감면이라는 이 달콤한 당근만으로 사람들이 낯선 지역에 자신의 소중한 돈과 삶의 일부를 투자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? 맞습니다. 어쩌면 진정한 지역 활성화는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걸 넘어서 좋은 일자리나 교육 환경, 즐길 수 있는 문화처럼 사람들이 정말 살고 싶다고 느끼게 만드는 근본적인 매력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건 아닌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의 생각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.